자, 수투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은 이거를 할 거야. 함수의 극한. 새로운 용어의 새로운 기호의 새로운 개념이야. 여기 배우는 개념은 선행해보지 않은 학생들이면 전부 다 처음 배운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지금 수투 한번 본 사람 지금 언제 봤어? 기억나? 안 나? 다행이다. 기호는 날걸? 기호? 자, 극한이래. 한자어입니다. 극은 극지방할 때, 그때 북극, 남극 할 때 그 극자야. 한은 한계할 때 한자야. 즉 여기서 말하는 극한인 것은 무언가의 값을 갖다가 막 어디로 보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되게 한계성을 갖는, 뭐라 말해야 돼, 이거 되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서 좀 말하기 좀 애매해, 이게. 극한이라는 게. 이게 어차피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일본에서 발생된 그 수학 용어를 그대로 해석화해가지고 한자어 그대로 쓰는 거다 보니까 말하기 좀 뭔가 좀 애매해. 자, 뭐냐? 여기서 우선 극한이란 무엇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 예전에는 이거부터 안 배웠어요. 다른 것부터 배웠어. 예전에는 수열의 극한. 근데 지금 학생들이 수열을 아직 다 완성짓지 않은 단계다 보니까 그 수열의 극한이라는 파트는 어디로 갔냐면 나중에 이과생들이 선택해야 될 미적이라는 데 그 수열의 극한이 갔어. 물론 여기서 조금 배우긴 배워. 그래서 여기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할 거야. 자, 우선 세부적인 내용부터 접근하지 말고 그냥 두리뭉실한 극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부터 한번 접근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아무거나. 자, 그냥 아무거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대충. 자, y는 fx가 있다 치자. 자, 여기에 어떤 한 점을 이렇게 잡았어. A점 잡았어. 그러면 요 A점에 X좌표가 있을 거고 A점에 Y좌표가 있었겠지. 그쵸? 자, 이랬을 때 우리 뭐 할 거냐면 요 A점의 X좌표를 그냥 A다라고 하고 A점의 Y좌표를 large N, 즉 대문자 L이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뭐 할 거냐? 저 점을 보는 거 아니야? 자, 극한이라는 건 이걸 봐야 돼. 여기서 말하는 극한이라는 것은 어떤 점을 보는 게 아니야. 그 점에 가깝게 뭘 할 거야. 자, 뭔 말이냐? 지금 A점을 기준으로 해서 X좌표를 갖다가 어딘가에서부터 왼쪽에서 A로 가깝게 보낼 거야. 어떤 좌표가 있었을 거야. X좌표를. 그래서 주어진 어떤 X좌표를 저 멀리에서부터 A점으로 계속 보낼 거야. 왼쪽에서.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오른쪽에서 A점이라는 X좌표 가깝게 보낼 수도 있을 거야. 뭔가 행위를 할 거야. 쫙 보내. 쭉 보내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점들이 있겠지.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점이었으면 여기에 X좌표가 있었으면 그때 fx의 그래프의 점은 요점일 것이고 X좌표가 요쯤 오면 여기에 점 생길 거고 여기에 X좌표 있으면 여기쯤 올 거고. 그치? 다시 말해서 뭐가 되겠어? A점에 근접하게 왼쪽에서부터 쭉 오다 보면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점도 이렇게 쫓아서 A점 근처로 가겠네? 그치? 똑같이 마찬가지로 X좌표에서 오른쪽에서 A라고 하는 요 점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것도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겠지. 그쵸? 됐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저렇게 보내면 우리가 뭘 찾을 거냐 하면 저 X좌표에 대한 Y좌표를 볼 거야. 자, X좌표가 저 멀리 어딘가에서부터 A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게 되면 그래프상에서 그 점들이 A점으로 가까워지고 위에서 내려올 텐데 그때 똑같이 Y좌표 값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겠지. 해당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 됩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 X값을 A에 가깝게
자, A가 되는 게 아니라 A에 가깝게 보낼 거야. A에 가깝게. 왼쪽에서 보내든 오른쪽에서 보내든 가깝게 보낼 거야. A점은 안 돼. 그냥 근처까지만 갈 거야. 그 근처라는 게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Y의 값은 무엇에 가까워질까?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A 좌표에 가까워지면 이 Y 값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프 형태에서 봤을 때. 그죠? 거꾸로 A에 가깝게 오른쪽에서부터 X좌표 오고 있으면 그때 해당되는, 그때 대응하는 Y 값도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겠지. 그죠? 그랬을 때 X의 값이 A에 가깝게 진행된다면, 가까워진다면, 가깝게 보내면 그때 Y의 값은 무엇에 가까워질 것이다? L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문제는 수학이라는 것이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되어진 내용을 갖다가 문장적으로 이렇게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기호화시켜서 해석을 할 거야. 자, X좌표 상에서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특정 좌표 A에 가깝게 왼쪽에서 가깝게 보내오거나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프상의 점들에 대한 Y 좌표값을 보면 위아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겠죠. 그치? 그래서 뭐에 가까워진다? L에 가까워진다. 됩니까?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할 거야. 어떻게 기호적인 내용으로 쓸 것이냐? 이렇게 쓸 거야. 자, 어떤 fx 그래프가 있어. 이 fx 그래프에서 x의 값을 a로 보낼 거야. x의 값을 a로 보낼 거야. 자, 기호 만들 거야. 자, fx 그래프 함수에서 x의 값을 a로 보낸다. 조심할 건 a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x가 a가 되지 않습니다. a에 가까워지기만 할 거야. 얼마나 가까워질지 몰라. 그랬을 때 주어진 리미트라는 값은, 자, LIM이에요. 저 극한이라는 영어 단어 리미트 앞 글자만 쓴 거야. 리미트 영어 뜻이 뭐지 원래? 제한, 한계, 뭐 뜻이지? 그 뜻인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뭐라고 쓰면 된다? 말 그대로 이 fx 그래프를 이 주어진 x의 값이 a에 가까워졌을 때의 y 값은 무엇에 가까워질 것이냐? l에 가까워진다. 라고 해석해서 저와 같이 나타낼 거야. 형태. 자, 우선 요 기호가 무슨 뜻인가에 대한 내용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다? 이 뜻인 거야. x값을 a에 가깝게 보내면 y값은 무엇에 가까워진다? l에 가까워진다. 됩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 뭐라 불러? 이 l값을 주어진 함수 fx의 x가 a에 대한 극한값 또는 극한이다라고 불러. 같은 말이야. 극한값, 극한. 그래서 우린 줄여서 뭐 극값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자, 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극한값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깝게 보내자라고 했는데 이 가깝게 보내는 게 두 가지 방법인 거야.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것과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명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이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케이스를 똑같은 요 기호를 써서 나타낼 건데 여기에서 요 부분을 조금 다르게 나타낼 거야. 저 부분을. 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렇게 써요. 리미트 fx의 x의 값이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뜻을 써서 a 뒤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 a 뒤에 마이너스 기호 붙여서. 되나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진다는 어떻게 표시한다? 똑같아. 똑같이 이것도 a에 가까워질 거야. 단 여기에 있는 값들은 a보다 큰 값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a 뒤에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써줄 거야. 되나요까지? 자, 그래서 저기는 a 뒤에 마이너스 붙은 이러한 형태꼴의 극한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어떤 특정 점? 왼쪽 점이잖아. 왼쪽 점들에 대해 가까워지는 그 극한 형태다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좌극한이라고 그래요.
한자 알겠죠? 좌우 할 때 좌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진 걸 당연히 뭐라 할까? 얘를 우극한이다.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저 그림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좌극한에 대한 값도 무엇에 가까워져? 자,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지고 있어. A점으로. 근데 그에 따른 Y값 보면 L에 가까워지고 있지. 정확한도. 똑같이 우극한도 오른쪽에서부터 오고 있으면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죠. A점에 가까워집니다. 그 말인즉슨 Y에 대한 L에 가까워져요. 즉 둘 다 값이 어떻다. 둘 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 L값이다라고.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처럼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으면 그때 비로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 다 떼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A에 가까워지는 이 fx의 극한값은 L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특정 좌표에 대한 함수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보통 말을 해요. 내용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함수의 극한인 건 딴 게 아니라 어떤 좌표의 x좌표가 몇이고 y좌표가 몇이에요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래프 봤더니 그 점이 아니라 그 점에 가깝게 막 보냈어. x좌표로. 그랬더니 그래프가 뭘 쫓아가더래. 쫓아갔을 때의 y값이 뭐가 되더래. 무엇에 가까워질 것인가 라는 값을 찾는 것이 극한의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웃긴 게 수학은 되게 정확한 학문이거든. 계산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고 그게 돼야 되고 근데 극한은 엄청나게 정확하지 않은 학문이야. 왜? 그 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점 근처까지만 보내는 거야. 그 점 근처까지만. 그랬을 때 y값이 뭐에 가까워질까? 뭐가 된다가 아니라 뭐에 가까워질까를 찾는 학문인 거야. 극한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한은 열나 애매모호한 학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게 배워야겠지? 근데 솔직히 웃긴 건 뭐냐면 다음처럼 되게 불분명하게 배움에도 불구하고 계산은 되게 단순해. 뭐랑 똑같아? 아니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저 그냥 A점에 대한 거 구하는 건 똑같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A점에 근접한다? 어차피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냥 A점에 요 Y좌표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라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 가깝다라는 그 점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계산하다 보면 그냥 좌표 구하는 건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우선 극한이라는 개념은 대충 아실까요? 다음처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먼저 설명해야 될 개념은 극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선 극한값이 있는 거지. 그치? 이럴 때 이 주어진 fx는 뭐라고 한다? 그 점에 대한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보통 말을 해. 수렴한다라고. 특정 값이 나온다는 소리인 거야. 특정 값이. 쌤, 특정 값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어요. 특정 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든 건데 주어진 부분에서 그냥 예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선 극한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기호를 쓸 것이고 이 기호가 성립하려면 뭘 만족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만 그때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에서 그 외적인 안 되는 상황이라든가 좀 이상한 것들 좀 많이 보여줄 테니까 형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우선 첫 번째 수렴하는 것만 봤어.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즉 아무리 가깝게 보내도 어떤 특정 값이 안 나오는 그런 형태꼴의 그래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유리함수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함수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쯤에다가 이런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 치자. 대충. 자, y는 gx라 함수를 그렸다 칩시다. 다음처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정분선이겠지? 자, 이랬을 때 요 부분의 값을 갖다가 그냥 난 똑같이 a 잡았어.
끝날 거지? 자, 뭐 할 거냐? x를 갖다가 a로 가깝게 보낼 거야. 왼쪽에서 가까워지게 보내보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게 보내볼 거야. 뭐를? x값을. 그러면 왼쪽에서 가깝게 오면 좌우칸일 것이고 오른쪽에서 가깝게 오면 우우칸이겠지. 그래서 두 가지 값을 따로 써봅시다. 자, 리미트 x가 a-라는 좌우칸에 대한 gx 함수의 값.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라고 했을 때 gx에 대한 극한값이 있는가 없는가. 자, 이거는 그래프 쫓아가시면 돼요. 자, 왼쪽에서부터 x의 값을 쭉 보내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는 쭉 내려가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x축을 따라서 a에 가깝게 보낸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쭉 올라오고 있지? 맞나 여기까지? 그럼 봐봐봐. 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도 어떤 특정 점으로 가까워지잖아. 그죠? 근데 얘는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자, 유리함수 보시면 요거 점근사로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냥 쫙 떨어지잖아.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죠? 그럼 뭐가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한도 끝에 계속 올라가게 있는데 무엇에 가까워지질 않아. 이럴 때 보통 뭐라 표시한다? 자, 계속 커지죠? 한도 끝도 없이. 그걸 뭐라 그럴까? 세 글자. 한계가 없어. 뭐라 할까요? 무한대라 그래요. 무한대. 그래서 그 기호를 뭐로 쓴다? 이런 기호를 써요. 무한대. 자, 이건 그냥 기호적 내용이지 값 아닙니다. 형태상으로 의미상으로 쓰여질 뿐인 거지 얘는 값이 아닙니다. 뭔 말이다? 무한대 부대 무한대 약분해서 1 이딴 거 없다. 의미 없어요. 그냥 의미상의 기호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우극한을 봤더니 자, 지금 잘 봐야 돼. 항상 우극한이야.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그래프 올라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무한대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가까이 오고 있어. 좌극한이야. 떨어지고 있지. 한도 끝도 없이. 얘도 무한대지. 근데 무한대 똑같은 무한대겠지만 얘는 계속 커지고 있고 계속 작아지고 있죠. 그치?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속 작아진 형태의 무한대를 뭐라 표시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표시하게 돼요. 그러면 이 그림, 이 예제 문제에서는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A에 대한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떤 특정 값으로 똑같이 나올 때 그때 극한값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틀리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이 A에 대한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뭐라 부르냐? 얘를 갖다가 보통 발산한다라고 해요. 보통 발산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는 수렴한다는 것이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발산인 거야. 자, 내용 될까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자, 요런 그래프. 자, 얘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다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그래서 여기에 1 잡았다 치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떤 거? y는 x-1의 제곱분의 1이한 그래프. 유리함수죠? 그렇지? 저거는 나중에 그림법이나 형태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저거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자, 지금 당장은 왜 저 그래프에서 무슨 의미 두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극한 자체에 대한 수렴과 발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잡을 거니까 함수 자체에 대해서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그런 값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한 따질 거야. 자, 왼쪽에서부터 1에 가까워져. 자,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져. 정확한 우극한이지. 그럼 주어진 부분에서 우선 정확한. 자, 주어진 함수를 갖다가 hx를 할게요. 주어진 꼴. 자, 여기에 극한 따질 때 이 gx 요 부분에다가 그냥 gx란 명칭 쓰셔도 되지만 저 함수식을 그대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걸 hx라고 놓고 써도 되고 그냥 요 함수식을 그냥 여기다 넣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랬을 때 주어진 요 분홍색에 대한 정확함 어떻게 써야 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1 때. 그래서 hx 그냥 쓰셔도 돼요. x 마이너스 1 제곱분의 1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자 우칸 리미트 x가 1 플러스 1 때 x 마이너스 1 제곱분의 1. 자, 얘도 마찬가지. 근데 둘 다 보시면 어때? 자, 왼쪽에서 1에 가까워져도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고, 물론 어떤 특정 값으로 가진 않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에서 와도 올라가서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도 무한대고 플러스, 우극한도 플러스 무한대지. 그쵸? 쌤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아예 틀리잖아. 얘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아예 뭐라 표시할 수 없어. 근데 쟤는 어쨌든 둘 다 값은 없지만 똑같은 무한대 값으로 가지. 그럼 이럴 땐 뭘 쓸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리미트.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주어진 저 hx 함수는 무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언급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수렴한다는 건 무언가 값이 나와야 돼. 쌤이 값이잖아요. 아니야 이거 값. 그냥 의미상의 기호인 것 뿐인 거야. 값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뭐라고 해야 돼? 이것도 발산이에요. 얘도 발산인 거야. 자,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극한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호를 쓰는가? 그 다음에 극한에서 수렴과 발산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 내용까지 우선 볼 수 있어야 돼. 우극한, 정확한은 내용 되게 간단하고요.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진다. 이건 정확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기호 쓴 게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점들은 전부 다 1보다 작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뒤에 많이 쓴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 뒤에다 뭔가 기호를 썼어, 이렇게. 기호를 썼었는데 지금은 안 써.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녹색도 1보다 큰 부분들이야. 그래서 1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가 딴 게 아니고요. 저는 특정 값만큼 작게끔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극한 내용 파악하시고요. 자, 대충 극한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딴 게 없어요. 그냥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점이 있었대. 그 점에 대한 x좌표가 있을 거고 y좌표 있었을 거야. 자, 점들을 갖다가 그 점의 x좌표에 가깝게 막 보냈어. 그럴 때 도대체 y값은 무엇에 가까워질 것인가? 그게 극한인 거야. 그래서 값이 존재를 하면 그 값을 쓰면 될 것이고 없다라면 다음처럼 무한대 형태라든가 아예 쓰지 않던가 라는 꼴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대충 극한이 무엇이다 라는 개념을 봤는데 주어진 부분에서 약간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몇 개, 한 2개만 그릴게, 2개만. 2개만? 3개? 3개만 그려보자. 자, 그래프 3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극한 파트는 연산에 대한 것도 되게 많지만, 그래프에 대해서의 내용도 상당히 많아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게 좀 봐줘야 돼. 자꾸. 자, 우선 간단한 그래프 y는 fx 그래프. 두 번째 비슷하게 그리죠. 근데 싹 지워서 이렇게 놓고 자, y는 gx 그래프. 세 번째 자, y는 hx 그래프. 자, a 잡고요. 그리고 b 잡고요. c 잡고요. a에 b에 c 잡고요. a에 b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 개념은 이거 다음 단원에서 배워야 될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까지 같이 싸잡아 지금 설명한 거라서 그때 가면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지금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해야 될 1단원은 솔직히 이것만 배울 거야. 이것만.
요것만 갖고 이제 문제 풀이법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미리 한 번씩은 봐야 될 것 같아. 한 번씩은. 자, 대충 다 그리셨나요? 자, 크게 세 가지를 여기서 따질 겁니다. 그게 세 가지.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좌극한, 세 번째 우극한. 이 세 가지 값들을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극한값이 뭐냐 이 내용을 따질 건데, 자, 주어진 부분에서 첫 번째, 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린 거 보면 다 이렇게 그리셨죠? 자, 표 비슷하게 그릴게요. 자, 세 가지 값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FA라는 함수값, 얘도 마찬가지 GA라는 함수값, 얘도 HA라는 함수값 찾아볼 거고,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a-일 때 fx의 좌극한과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우극한 값, 얘도 똑같이, 자, x가 a-일 때의 좌극한 똑같이 리미트 x가 a 플러스라고 하는 우극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a에 대한 극한값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a에 대한 극한값은, 자, 이건 처음 배울 때만 좀 쓸 게 많습니다. 감회가 좀 줄어들어요, 내분. 계속 줄어들다가 나중에 미분할 때 좀 더 하면 더 복잡해지고 살짝. 오늘 준이 빼곤 다 왔네. 자, 기호가 손에 안 익어서 좀 짜증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찾아봅시다. 첫 번째, 뭐 함수값이 간단하네. 그 x점에 대한 y점이 몇이냐는 거잖아. 그지? 단 조심할 건 뻥 뚫린 걸 찾는 게 아니라 점 찾는 거야, 함수값은. 자, 함수값과 극한값은 달라요. 함수값은 점을 보는 거고 극한값은 그래프를 쫓아가는 거야. 이거 명확히 해줘야 돼. 이거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문제 풀기 되게 어려워져. 자, 함수값은 뭘 보는 거다? 점 보는 거야. 점. 점 보는 거야. 점 봐야 되는데. 좋은 데 없나? 극한값은 그래프를 쫓아갈 겁니다. 자, 함수값 봐보자. FA 값이야. 몇이야? B. 그치? B지? 간단하죠? A에 대한 점, B. 그치? 근데 얘는, 자, G가 몇이야? B야, C야? B야, C야? B? B? C? 뭘까? C? B? 명확하게 해. 확실히 봐, 빨라. 뭘 것 같아? B. C야. 점 보라니까, 점. 뻥 뚫렸다니까 없는 거야. 이 A에 대한 요 부분 값이 없는 겁니다. 뻥 뚫려 있는 상태니까. 따라 점은 2점을 봐야 돼. 따라서 GX 그래프에서 A에 대한 함수값은 C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요? 뭘까요? 뻥 뚫린 거야, 이렇게? 자, HA 값은 B야, C야? C야. 점 보는 거야, 점. 뻥 뚫린 거 없는 거야, 그 부분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좌극한, 우극한 봅시다. 그냥 여기 X축에 그리지 말고 여기 그리시면 돼요. 좌극한, 왼쪽에서부터. 뭐에 가까워져? 그냥 B에 가까워지지. 그잖아? 우극한, 오른쪽에서. 뭐에 가까워져? B에 가까워져. 그쵸? 됐나, 여기까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좌극한.
그래프 쫓아옵니다. 점 보는 거 아닙니다. 뭐에 가까워져? 요게 가까워져. 그잖아. 그럼 이것의 y값은 b. 되나요? 자, 항상 극한값은 뭐야? x값이 아니라 y값 하는 거야. y값. y에 어디에 가까워져? 이게 극한값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뭐에 가까워져? b에. 요 점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없지만 어차피 극한은 개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 근처까지만 갈 거야.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따라서 뭐가 돼? 얘? B. 됐나요? 근데 얘는요. 자, 좌극한 뭐에 가까워져? 요 점에 가까워져. 그럼 이 점에 대한 y값은 b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해야지. 그죠? 그러면 주어진 부분의 우극한 이렇게 가까워지지. 얘는 이 점에 가까워지네. 그죠? C에 가까워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분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되겠어? 각각의 A에 대한 극한값을 찾는다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점에 대한 극한값은 있다 없다 따지고 뭐 해야 돼?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야 돼. 함수값이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주어진 거 따지면 뭐가 돼? B죠. 얘는 B입니다. 결론적으로 B. 왜? 같잖아. 얘도 B죠. 네, 왜? 같으니까. 얘는요, 없지. 얘는 없는 거야. 근데 보시면,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이 1단을 봐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첫 번째 그림 가지고만 따진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만들어진 극한값하고 함수값 어때? 똑같지.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찾게 된 건 뭐가 된다? 어차피 극한값이라는 것이 그 점 근처까지 언저리 보냈을 때 y가 뭐가 나오는지 찾는 건데 실제로 따지면 함수값하고 똑같아요. 같습니다. 그냥 그럼 뭐가 되겠어? 그냥 선생님 그러면 함수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네. 함수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게 극한값인 거야. 이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어차피 요 단원에서 풀 문제는 다 얘네들만 걸려. 얘네들만. 물론 아닌 그림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럼 얘 같은 경우 뭐가 되겠어? 이걸 갖다가 GA라고 할 수 없지. 왜?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한값은 있지만 함수값과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얘는 아예 아무것도 안 되죠. 그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잘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자, 대충 극한이 뭔지 이해 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다? 이걸 찾는 게 목적이다. 그럼 계산이 어려울까요?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 FA라니까 함수값만 잘 계산하면 돼. 중1 때부터 지금까지 중문장 차고 있는 특정 점에서 y값을 어떻게 한다고? 대입하라고. x에. 넣어서 계산하라고. 그거만 잘하시면 돼. 선생님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안 복잡해. 간단해. 차라리 지수로가 복잡하지 수투에서 다루어지는 식들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연산열나 쉽습니다. 그래서 수투가 훨씬 더 좀 쉽게 느껴지는 학생이 좀 많아. 지수로고보다 훨씬 더 해보면 알겠지만 지수로고는 좀 뭐 우리끼리 말이지만 좀 지를 맞잖아. 살짝.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뭐만 잘하면 돼? 그래프 파악만 잘하면 돼. 됐나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 한 것들 뭡니까? 함수에 있어서 극한은 무엇이다라는 부분과 어떤 기호를 썼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수렴과 발달되는 개념들, 그 다음에 그래프의 특성상 주어진 극한은 어떻게 따질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봤어.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를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 형태가 이와 같지만 않다라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프스럽지만 않다라면 무조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함수값만 계산하시면 돼요. 요것만 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 문제 좀 몇 개 하다가 아직 개념을 다 설명은 아니어서 개념 하나 더 해야 되거든. 그 개념은 조금 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드렸는데 아까 미리 온 사람들 학생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원래는 여름방학 때 수업했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교재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거든. 근데 급박하게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재를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반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교재나 쓸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좀 약간 힘들 것 같고 왜? 그 교재에서 안 쓰는 분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딱 여기에서만 쓸 수 있는 교재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책으로 못 된 거 좀 미안스럽고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하나씩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달랑달랑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뭐 바인더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다 완성되면 내가 책으로 만들어줄 거거든. 만들어주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한 달씩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오늘 받았죠? 목요일 또 받을 거야. 다음 주에 또 받을 거고 이게 하루에 하나씩 계속 나올 테니까 어디 잘 고이고이 모셔놨으면 좋겠어. 왜? 5월달 때 이거 우리 안 합니다. 5월달 때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 그래서 4월달 끝나면 5월달 시험 대비 끝나고 6월달 때 할 거야. 6월 가면 그때 이제 뭐 한다? 미분할 거야. 미분. 그때까지 이거 잘 모셔놔야 돼. 필기 열심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숙제 없습니다. 좋지.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부터 천천히 가봅시다. 아이고야. 자,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 좀 하시면서 문제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보재. 쌤, 이 극한값 구할 때마다 맨날 그려요? 아니요. 처음에만 그려볼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릴 일이 없어. 왜 그려볼까? 지금 그래프 3개 있잖아. 이 3개 중에서 첫 번째 그림이었으면 고민할 것 없이 막 공부하면 돼.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림이면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형태가 첫 번째 그래프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파악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먼저 연습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2단원 넘어가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봐야 그 다음부터 확연하게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려보셔야 됩니다. 근데 2단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릴 일이 없어. 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는 딱 나오거든. 형태가 정해져 있거든.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와 앞으로 배울 함수 다 끄집어내 봐야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는 거의 한정적이거든. 그래서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뭐가 돼? 몇 개 안 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 번째. 어디 잘린 데도 없고 뻥 뚫린 것도 없는 그런 그래프였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연산은 되게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 똑같죠? 근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5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왕창 놓고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10개 다 못 그리죠? 여기다가. 한 4개 먼저 그립시다. 자, 첫 번째 1번. 자, 리미트 2x-1 그래프. 뭐야?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두 번째. 자, 리미트 x제곱 플러스 1에 대한 함수값. 뭡니까? x가 3에 가까워질 때의 함수, 극한값. 자, 네 번째. 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에 대한 무리함수입니다. 설마 무리함수 그래프 다 까먹은 거 아니지? 다 기억하지? 알지? 왜 눈을 깔어? 알지? 몰라? 알려? 뭐야? 자, 네 번째. 자, x의 값이 뭐야 이거? 0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자, 첫 번째 1차 함수, 2차 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선생님 다 알아야 돼요? 네, 다 알아야 돼요. 미안해. 내 책임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자, 그려보자. 선생님 얼마나 자세히 그래요? 대충. 대충 그리시면 대충. 대충. 자,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두 개만 그리면 되지. 첫째, y절편, 기울기. y절편이가 대충 여기 지날 거야. 마이너스 1. 그리고 기울기 2잖아. 증가 그래프지. 대충 그리시면 돼요. 대충. 저기 EX-1. 됐나요? 여기까지? 자, 얘는요. x제곱 플러스 1. 자, 꼭지점 좌표 0,1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래프 그리시면 대충 이렇게. 됐지? 자, 다음은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는 무조건 두 가지였죠. 출발점, 그 다음에 방향. 자, 출발점 뭐였어? 여기 0 되는 값. 1. 방향. 아무것도 없어. 뭐가? 마이너스가. 정방향. 되죠?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찾아야 돼? 점근선 찾아야겠지. 자, 점근선 뭐였어? 요거 0 되게 해주는 x값. 그 다음에 뒤에 붙는 아무것도 없네? 따라서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와 y는 0 되겠죠? 그래서 x축하고 그 다음에 요 x축과 요 직선이 점근선이야. 그리고 위에 붙은 값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죠. 됩니까? 여기까지?
자, 원래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좌극한 따져야 되고 우극한 따져야 돼. 원래는. 근데 좌극한 따지고 우극한 따지는 그래프는 따로 있어. 어떤 거? 아까 그랬던 세 개의 예를 들었을 때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프에서만. 됩니까?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 잘린 것도 없고, 잘린 게 있긴 하지만 여기는. 있지만, 뭘 봐야 돼? 이 부분 봐야죠. 마이너스 1에서, 3에서, 2에서, 그 다음에 0에서. 그 부분에서 잘린 부분은 없다라면, 전부 다 첫 번째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뭐라 그랬어? 첫 번째 그래프라면 그때 극한값은 뭐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 그냥 함수값 계산하듯이 똑같이. 자, 마이너스 1에서래. 그럼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요쯤 있겠네. 대충. 요점. 즉 주어진 건 뭐가 되겠어? 선생님 여기는 뭐 뚫린 것도 없고 어긋난 것도 없고 그냥 쭉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값은 대입만 하시면 돼요. 몇 나오겠어? x에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하면 끝. 마이너스 4. 끝인 거야. 왜? 다음과 같이 어긋나지도 않고 뚫리지 않은 상태의 그래프에서의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3에서 3이면 요쯤이겠지. 대충. 이 부분. 어긋나지도 않고 뚫린 것도 없고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3 그대로 넣어서 몇 나와? 제 10. 간단하죠? 쉽지? 응? 이 정도 이거 수업 맨 처음에 지수로 배울 때보다 훨씬 편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2에서 2 어디야? 2쯤이겠네. 요 부분이네. 똑같네요. 다음 몇이겠어? 1. 이것도 쌤이 끊겨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볼 부분은 0인 부분이잖아. 여기만. 볼 게 없어요.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몇 되겠습니까? x에 0 넣었으니까 2분의 1 나오죠. 즉 이 네 극한들은 전부 다 수렴을 하고 극한값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극한값이 다 뭐랑 똑같다? 함수값하고 똑같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그래프들을 뭐라 하자? 그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하는 그래프들인 거야. 전부 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긋나거나 뚫린 그래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그래프를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그래프를 불연속이라고 보통 그래. 불연속. 근데 얘들은 전부 다 연속인 그래프들이라서 고민할 것 없이 함수값과 똑같이 극한값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이번엔 5번부터 10번까지. 자,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를 극한값을 조사해보래. 구하여라가 아니라 조사해보래. 뭔 말이겠어? 있으면 쓰고 찾고 없으면 없다 말을 하고 아니면 발산하면 발산한다고 무한대 기호서 나타내보고 이 뜻인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우리 뭘 해봐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쫙 써볼게요. 자, 5번부터 10번까지 왜 그래프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리미트 x가 0에 꺼질 때 1. 자, 리미트.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런 그래프에 대해서 자, 이 그래프는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배우는 단원이 없어. 이게 예전에 있었었는데 없어졌어,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되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아. 아니,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좀 배워야 돼. 형태를. 자, 7번은 간단하죠. x가 근데 이거다. 쌤 이거 뭐예요? 그냥 x값을 계속 오른쪽 보내라고. 한두 끝도 없이. 어떤 점에 가깝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x축 따라서 쭉 보내라고. 그 뜻인 거야. 내용 자체가. 그러면 주어진 8번째. 자, 리미트. 자, 이것도 마찬가지. x 무한대 보낼 때 x의 제곱 그래프. 자, 이번에 리미트
x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x분의 1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함수값. 극한값. 자, 리미트. 좁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 x 이렇게 놓고요. 자, 2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값. 자,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부분에 지금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보고 판단했지만 나중에 함수의 극한의 연산. 자, 목요일날 배울 내용은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그려서의 판단이 아니라 그때는 이거 언제 그리고 있어? 딱씩 보면 얘는 이러한 성질이 있으니까 값을 이렇게 계산하면 돼 라는 계산법을 배울 거야, 목요일날. 근데 우선 그 전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프적인 내용 안에서 해석을 하는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기 쉬운 것부터 볼까나? 이거 쉽지? 연락간단하지? 쟤는 어차피 뭐가 돼?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이죠. 이건 쉽다, 그죠? 이것도 간단하다. 그 2차 함수. 꼭지점이 원점이 2차 함수. 간단해. 이것도 쉬운데? 이거 유리함수 기본이잖아. x축과 y축이 점근선인 기본 그래프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유리함수인데요. 뭡니까? 점근선이 x는 0이란 직선과 y는 2란 직선이지? 그쵸? 그래서 주어진 거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점근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해서 이렇게. 그죠? 붙였나봐. 이렇게. 됐지? 자, 문제는 저 두 그래프야. 저기 있는 거. 저게 문제야. 자, 저기는 5번 그래프는 이거랑 흡사한데 얘는 그냥 x분의 1인데 쟤는 x제곱분의 1이거든. 자, 봐야 될 게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음수면 음수 나오고 x가 양수면 양수 나와야 되지. 근데 얘는 제곱이잖아. x에다가 음수 넣어도 양수 넣어도 양수만 나오겠죠. 그래서 쟤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렇게. 저와 같은 꼴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절대값. 이 절대값도 x에 뭘 갖다가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만 나와. 그래서 얘도 위에 신경 안 쓴다면 저런 비슷한 그림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마이너스래요. 즉, 싹 다 계산하면 항상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 얘는 항상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지만 쟤는 무조건 음수가 나오니까 쟤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프가. 어디 기준? x는 1.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자, 1 잡아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대충 이해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갈까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 찾자? 주어진 부분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해보자. 자, 우선 첫 번째. 항상 극한값 따지면 뭐 찾으라고요? x가 무엇에 가까워지는가 봐야 돼요. 자, 0에 가까워진대. 근데 0에 가까워지면 좌극한 무한대, 우극한도 무한대지. 그치? 발산하지? 근데 둘 다 똑같이 동시에 양의 무한대니까 극한값은 없지만 표현은 가능합니다. 쟤는 발산입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럼 얘는요. 1에 가까워졌을 때 1 여기. 왼쪽에서 가까워져 계속 작아져.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계속 작아져. 뭐 되겠어? 쟤는 마이너스 무한대. 쟤도 발산. 즉 극한값 없어. 자, 그 다음에 7번. x-3이라는 1차 함수가 있어. x 무한대로 보내래. 그럼 무한대 보내면 뭔 소리야? x값을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보내라고. 계속. 어떤 부분 가깝게가 아니라 계속 보내라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y값도 그래프도 계속 커지기만 하겠지. 그죠? 그럼 뭐 되겠습니까? 무한대 발산. 계속 커져 계속.
됐나요? 여기까지? 자, 9번도 마찬가지. X 제곱 그래프야. X 무한대로 계속 키우래. 그럼 그래프 계속 쫓아갈 거 아니야? 얘도 뭐가 돼? 계속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 즉, 발산입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됐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엔 마이너스 무한대, 뭔 말이야? 값을 계속 작게 만들려고 저 왼쪽 계속 보낼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럼 뭐가 돼? 그래프 쫓아가야지. 근데 봐봐. 이 그래프 계속 쫓아가는데 지금 이거 유리함수야. 이 그래프 쭉 가면요.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하지만 가까워지지. 즉, 이 그래프는 몇에 가까워지겠어? 0에. 네. 가까워집니다. 내용 되겠습니까? 얘는 수렴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면 그래프 어디 가겠어? 절로 계속 갈 거야. 그럼 그래프도 쭉 쫓아가. 쭉 똑같네. 같은 개념이죠. 얘는 몇에 가까워지겠어? 2에. 얘는 2에 가까워져. 될까요?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딱 봤을 때 이거를 크게 나누면 여기서 보통 구분 짓습니다. 저기는 4개의 그래프와 이 2개의 그래프는 좀 다른 형태 꼴이고 이 2개의 그래프는 앞으로 공식처럼 갖다 쓸 거야. 어떻게? 자, 지금 그래프 그려서 해석을 했는데 한번 봐봐봐. 잘 보시면 x의 값은 어쨌든 마이너스긴 해도 계속 커지지. 그죠? 그럼 생각해봐. 분자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값만 계속 커져.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그럼 몇에 가까워질까? 0.1, 0.01, 0.001, 0.0000 0에 가까워지죠. 그지? 그래서 어떤 분수식이 있을 때 분자의 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값이 계속 음수가 되건 양수가 되건 그 절대값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면 주어진 계산된 값은 몇에 가까워질 것이다?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뭐 1조분의 1. 그럼 0.000000 거의 0이야. 거의 0이잖아. 어차피 극한이라는 것이 개가 된다가 아니라 거의 그래서 몇인데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부분을 보실 때 x-1인데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몇에 가까워져? 요 값은. 이거 0에 가까워져. 그치? 그럼 얘가 0에 가까워지면 뭐만 남아? 2만 남겠지. 그게 답이 2가 되는 거야.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계산법이에요. 요게.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요 원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즉 이제 딱 봤을 때 이거는 하나의 공식처럼 얘는 하나의 공식처럼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선 10번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지금 기본 문제 어떻게 연산하면 된다라는 지금 부분 보고 있어요. 자, 됐나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몇 문제 더 풀어봐야 되고 개념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게 첫 시간이어서 이거 싹 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실제 이게 22번까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내가 지금 이거 급하게 만드느라고 위에 제목들을 안 붙였는데 여기 안에 문제는 크게 3가지 문제 있습니다. 베이직 문제 있고요. 기본 문제 있고 응용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베이직하고 기본 문제는 내가 설명을 다 할 거고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똑같은 경우 또 나왔어. 그래서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23번부터는 다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야. 그래서 유형은 똑같아. 내가 똑같이 설명하면 똑같이 풀어보면 돼. 그래서 22번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이고 오늘 처음 와서 지금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도 있고 청강 듣는 학생도 있어서 너무 길게 가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끊을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 목요일부터는 좀 저 빡세게 나올 거니까 지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내가 수업을 갖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할 거거든. 수투는 나머지 다 수어나 호투에 할애를 할 거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해되시겠습니까? 극한이 뭔지? 느낌 오나?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투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오늘 한 내용 가지고 숙제할 게 없어. 뭐 내용 파악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 배우는 부분부터는 조금 집에 가서 숙제는 아니더라도 복습은 해봐야 돼.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